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광주환경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호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와 현황과 시민참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처음으로 광주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환경공단에서는 위생매립장과 음식물 자원화시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SRF 시설은 광주시에서 민관위탁을 하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 위생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64만 4천 제곱미터로 약 앞으로도 10년 정도 지금 사용기간은 2038년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쓰레기량이 조금 줄어가지고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001 처리장은 150톤, 그리고 002 처리장은 300톤으로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하는 450톤 정도의 음식물 폐기물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광주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 현황을 2013년부터 17년까지 나타낸 표인데요.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그 폐기물 양이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생활 폐기물하고 기타 폐기물이 줄어들고 있고 15년부터 17년까지는 생활 폐기물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지만 기타 건설 폐기물이라던가 이런 폐기물들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영상은 분리배출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Who are you? I'm your father. Who are you? I'm your father. Who are you? I'm your father. Who are you? I'm your father!
방금 보신 영상은 어떤 쓰레기가 어떻게 다시 재활용되는 거를 재미있게 환경부에서 풀어본 영상인데요. 분리배출이 많이 중요합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도 분리배출이 중요한데 가장 분리배출이 안 되는 종류가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이팩입니다. 맨 처음에 종이팩이 화장지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영상을 보셨는데요.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폐지하고 혼합 배출해가지고 되면 쓰레기로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근데 보통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보시면 분리배출이 거의 되지 않는 품목 중에 하나가 종이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펄프 소재도 다른 소재와 달라가지고 되게 고급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리배출을 꼭 해주셔야만 종이와 따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종이팩이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종이팩 종류는 중요하지 않고 종이팩 두 가지를 다 따로 이렇게 배출을 해주시면 이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화장지로 재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분리배출하는 요령은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분리배출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별하고 이렇게 선별하고 다음에 공장 들어가서 비닐과 펄프 재질을 이렇게 분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다시 이렇게 종이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화장지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분리배출 하실 때 다른 분리배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이팩과 그 종이는 꼭 나누어서 분리배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는 광주광역시에서 2019년도 한 해에 발생된 음식물 폐기량을 월별 그리고 구별로 나타낸 그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동구, 서구, 남구, 북구가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프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많이 배출되는 데는 이 녹색인 북구, 그 다음으로는 광산구, 그리고 서구, 남구, 동구 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2019년도 음식물 발생 현황을 보시면 계절별로 따져보면 5월달에 가장 낮아졌다가 여름철 하절기가 시작하는 6월부터 8월까지 가장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수분이 다량 함유된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11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12월 달에는 우리나라의 그 고유 문화인 김장철이 조금 시작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017년도와 19년도에 1인당 일평균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1인당 일평균 음식물 배출량이 0.348g 였고요. 0.348kg 였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0.247kg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량은 17년부터 강주광역시에서 정책으로 시작한 음식물 쓰레기 30% 감량 정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조금은 더 감량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고 처리되는 것을 보여드리는데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은 공공처리장과 민간처리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공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일일 약 450톤 정도를 소화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민간업체인 성주환경이나 이런 다른 세 군데로 나누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가 그 5대 특광역시와 전국을 다 따져서도 1인당 1일 발생량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그 남도의 풍부한 음식 문화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의 10%는 민간처리 시설로 가기 때문에 그 처리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2017년부터 지금 광주시에서 정책으로 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30% 줄이기 범시민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음식물 쓰레기 발생원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과정과 음식점 그리고 집단 급식소 그리고 웨딩
그 웨딩샵에서 보면 뷔페 이런 데서 보시면 각각 그 특성에 따라서 많이 발생되는 음식물이 종류가 다른데요. 대부분이 뭐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쓰레기나 아니면 먹고 남긴 음식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조리 과정에서는 조리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렇게 꼭 필요한 만큼만 조리를 하고 버려지는 음식물 양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음식점이나 집단 급식소 그리고 뷔페 같은 곳에서도 네, 최대한 먹고 남는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정량으로 이렇게 조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해야 됩니다. 작년 2019년도에 보시면 그 광주광역시가 음식물 대란이 있었는데요. 001 하루처리장이 작년에 330일 운영을 하였고 약 150톤 정도 이렇게 했는데 노후화로 인해서 333일 정도 운영을 더 하고 1일 12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002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1일 300톤으로 300일 정도 처리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00일 하고 298톤 정도 처리를 하였고요. 민간 처리했을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톤당 그 음식물 처리 비용이 공공 같은 경우에는 45,000원 정도 되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하기 위한 세금도 민간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면 세금도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영상을 또 하나 보고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야기의 시작을 이 돈으로 해볼까 합니다. 분명 인생의 전부가 돈은 아니죠. 하지만 살아가면서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인 것만큼은 맞는 사실입니다. 한 전문 설문조사 업체에서요, 이 직장인 711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에 용돈을 얼마나 쓰십니까? 라고 했더니 평균 용돈은 약 66만 3천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 직장인들의 평균 용돈 66만 원이 쥐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큰 지출 항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28%를 차지한 식비라고 합니다. 자, 이 66만 원 중에 28%면 약 19만 원 정도가 되겠죠? 한 달에 식비로 쓰는 이 19만 원. 7분의 1은 3만 원이겠죠. 자, 제가 왜 7분의 1, 3만 원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은 매달 이 3만 원을 버리고 계십니다. 뭘로요? 음식물 쓰레기로 말입니다. 막상 먹다 보니까 다 못 먹어서 남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처럼 남기는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반반을 없앱시다. 앞으로도 많이 자주 이런 이벤트를 해야겠습니다. 깨끗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앞으로 잔반 안 남기기 화이팅!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기특하죠? 아무튼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잔반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니까 어른인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와닿았던 것은 학교에서 왜 잔반을 남기는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1위가 그냥 습관적으로 남겨요 였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음식을 남기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실천해볼까요? 저를 따라해보시죠. 똑똑한 식습관, 딱 먹을 만큼만. 우리는 매일 식탁에서 작은 연주회를 합니다. 저마다 다른 악기로 펼쳐지는 빈그릇 교향곡. 여러분의 연주를 들려주세요. 다 같이 만들어가는 낭비 없는 음식 문화. 소리가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빈그릇이 모여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소리가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듯이 빈 그릇이 모여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라는 문구가 참 멋지게 와닿습니다. 오늘 멋진 하루를 만들면서 여러분들 싹싹 비우고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요, 먹고 남긴 음식물이고, 이 음식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바로 우리 집 가정과 작은 음식점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나부터 음식을 남기지 않는 습관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똑똑한 식습관, 딱 먹을 만큼만. 담지 말고 담으세요. 먹을 만큼만 담아요. 남기지 말고 남기세요. 필요한 물품을 메모에 남겨요. 줄이지 말고 줄이세요. 물기 제거로 냄새를 줄여요. 버리지 말고 버리세요. 일반 쓰레기는 분리해서 버려요. 우리의 실천으로 지구를 아름답게.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생기는 많은 문제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식단 먼저 짜기, 필요한 것만 사기, 보관 투명 용기로 안을 볼 수 있게 하기, 냉장고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정리, 계량기구 써서 요리는 딱 먹으리 많지만 남은 음식으로 색다른 요리하고 버릴 때는 종량제 실시하죠. 낭비 없는 음식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살기 더 좋게 해요. 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요, 생활 속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상을 보면서 딱 떠올랐어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잘 사고, 잘 먹고, 잘 버리자. 바로 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을 구매할 때 한 번 더, 먹기 전에 한 번 더,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하는 것 아시죠? 똑똑한 식습관, 딱 먹을 만큼만. 딱 맞는 열쇠가 자물쇠를 엽니다. 딱 맞는 신발이 편합니다. 딱 맞는 식탁이 푸릅니다. 그릇 속 에너지와 자원이 버려지지 않도록 딱 맞게 차려서 남김없이 비워주세요. 우리의 빈 그릇 속에서 환경은 이어집니다. 내일의 환경을 차려요. 딱 맞는 식탁.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이 지구 온난화 및 에너지 낭비는 물론이고요,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악취 및 수질 오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의 큰 원인이 아닐 수가 없죠. 아무리 정부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해 준다 해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나 먼저, 우리 집에서 먼저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도 식비이고, 그 식비의 7분의 1이 버려지고 있다는 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똑똑한 식습관, 딱 먹을 만큼만. 절대 어렵지 않은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볼까요? 똑똑한 식습관, 딱 먹을 만큼만. 우리나라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14,000톤, 이는 일반 승용차 10,000대의 무게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는 접시 챌린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음식을 깨끗하게 다 먹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방법으로 빈 그릇에 웃는 얼굴을 그립니다. 세 번째,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친구 3명을 태그해서 게시글을 작성합니다. 태그당한 친구 3명은 일주일 내로 새로운 게시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웃는 접시 챌린지에 동참하여 행복한 빈 그릇들을 만들어 봅시다. 자, 오늘도 맛있게 한 끼 드셨나요? 맛있게 한 끼 먹는 방법 다들 아시죠? 이 똑똑한 식습관, 딱 먹을 만큼만. 이 제대로 된 한 끼는 맛있게 먹고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성공과 실패의 95%는 습관이 결정한다란 말이 있죠? 맛있게 먹고 남기지 않는 습관, 평생 습관으로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똑똑한 식습관, 딱 먹을 만큼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음식물 폐기물이 가장 많은 그 이유는 그 습관적으로 많이 남기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정이나 가정에서는 뭐 조리 중에 생기는 음식물이 쓰레기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나머지 세 군데 집단급식소나 뭐 소형 음식점 그리고 뷔페 같은 경우에서는 남겨서서 버려지는 음식물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니까 먹을 만큼만 담고 나머지는 뭐 조리를 안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등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는 방안을 실천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우리 그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흔히들 알고 있는 뭐 채소류의 그 뿌리나 아니면 과일류의 딱딱한 껍데기 그리고 뭐 햇가류의 씨앗 그리고 곡류의 왕경의 벼의 껍질이고요. 그 육류 같은 경우에는 뭐 소나 돼지, 닭 등의 뼈나 그리고 그 털 등은 그 분리 배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해주셔야 되고 어패류에 있는 조개, 소라 껍데기 등 이런 뭐 생선류들의 뼈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알 껍데기들이나 차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같은 것들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양념류 같은 것들은 소량으로 버릴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대량으로 이렇게 버릴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주셔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광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주시에서는 사료로 만들어서 이렇게 동물들의 사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료로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들이 음식물 쓰레기로 들어오길 경우에는 기계적인 고장을 일으켜서 또한 이 세금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나 식당에서는 꼭 음식물 쓰레기만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닭이나 그 오리가 먹는 사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재활용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이렇게 종이류, 캔, 고철, 뭐 플라스틱, 유리병 등 그리고 종이팩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배출해 주시고요. 폐건전지나 형광 등은 전용 수거함에 이렇게 담아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줄이기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배출할 때 물기를 쫙 빼서 배출을 하시면 음식물 쓰레기 양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들은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주시고요. 그리고 대형 폐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청이나 이런 관할구청에서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으니까 전국 어디서나 여기 앞에 보시면 번호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그 PPT 자료는 끝이고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광주 시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깨끗한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